어제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이 열렸거든요. 예. 근데 검찰이 아주 특별한 증거를 하나 공개했습니다. 바로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작성한 자수서였습니다. 예. 이학수 전 부회장의 뇌물 고백,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이학수 여러분 뭐 많이 들어보셨죠? 이건희의 그림자, 삼성그룹 2인자 이렇게 불리는 인물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더 자수서 내용이 주목을 끌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죠. 아시다시피 지난 2009년 3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삼성이 미국 대형 법률회사 에이킨 건프에 우리 돈으로 약 67억 원을 지급했거든요. 67억 원이나. 이거는 사실 부인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 법률회사가 바로 BBK 투자금 140억 원을 반환 소송하는 그 의뢰를 받았던 곳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BBK 투자금이 다스가 투자했다가 다시 그 돈을 되돌려달라고 했던 곳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전 부회장은 자수서에서 소송을 대리했던 김석환 변호사의 부탁을 받고 이 전 대통령의 소송 비용을 삼성이 대납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MB의 의뢰 저 소송비 대신 내준 거 맞아요라고 네, 그렇죠. 한마디로 자백을 한 거예요. 예, 그래요. 그 이유를 이게 또 주목이 되는데 이건희 회장 사면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라고 밝혔습니다. 예. 실제로 이 전 회장은 형을 선고받은 지 4개월 만인 2009년 12월 여러 명도 아니고 딱 한 명 단독 특별 사면이 됐습니다. 그렇죠. 예. 이건희 회장의 그림자 이학수 전 부회장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뉴스의 행간 이면 뭐가 숨어 있나요? 첫 번째 행간은 2% 부족하다입니다. 2%가 부족해요, 아직? 네. 이 전 부회장의 자백. 이 돈을 준 사람의 자백이잖아요. 그렇죠. 더군다나 이명박 전 대통령 뇌물 혐의를 입증하는데 이건희 전 회장을 대신해서 돈을 준 사람이 말을 하는 거니까 이보다 더 강력하고 신뢰가 가는 증거가 없죠. 그렇죠. 더군다나 이미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기 때문에 뭐 돈을 안 줬는데 줬다고 지금 말할 이유도 전혀 없는 상황이고요. 예. 그런데 뭔가 부족해요. 왜냐하면은 이 전 부회장과 이명박 전 대통령이 만약에 직접 만났다. 예. 내가 직접 돈을 전달해줬다. 이런 만약에 증언이 나왔다 그러면 뭐 이건 게임 끝나는 거예요. 이번 재판은. 그런데 이런 흔적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 사람은 나 이러이러해서 이건희 회장 사면해 주십시오라는 뜻으로 줬습니다라고 할 수 있지만 저쪽에서 받은 사람이 나 그런 건지 몰랐는데 이렇게 될 경우 그런 네. 돈인지 전혀 몰랐는데 맞아요. 그리고 중간에 사람이 껴있을 경우에 게다가 난 대납해줬는지도 몰랐는데 뭐 이럴 경우에는 배달 심부름이라고 주장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 대통령과 삼성 사이에 김석환 변호사가 끼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수서 내용 요약을 해보면 김 변호사가 이 전 부회장 사무실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청와대에서 이 전 대통령과 김백준 총무기획관을 만났는데 예. 소송하는데 돈이 많이 든다. 삼성이 대신 부담해주면 고맙겠다고 하더라라고 얘기를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희 회장 사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하는 마음에서 돈을 줬다. 이게 바로 자수서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이 전 대통령은 나는 모르는 일이요 이럴 수 있다는 지금 거죠.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의 구멍이 있다. 네. 그럼 배달 사고가 났든 뭐든 난 잘 그렇습니다. 모른다. 사실 어제 자수서 나왔다는 얘기 저는 듣고선 이거 끝났구나 했는데 그게 아니네요. 네. 아니네요. 두 번째 행간은 뭡니까? 두 번째 행간은 김백준만 무너뜨리면 돼입니다. 김백준 MB의 집사? 네. 만약 이 전 대통령이 뇌물을 받았다고 치죠. 예. 그럼 어떤 전략을 짜야 할까요?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삼성과 이명박 전 대통령 사이에 두 명이 있잖아요. 끼어 있는 사람. 지금 김석환 변호사 말씀드렸죠. 네. 그리고 또 한 명 그 자리에 동석했던 김백준 전 기획관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김석환 변호사는 미국 국적이에요. 검찰이 그렇게 소환 조사 받으라고 오라고 해도 안 오고 있습니다. 안 와요. 앞으로도 안 나타날 것 같아요. 그럼 남은 사람이 누구겠어요? 김백준 기획관. 예, 김백준 전 기획관 한 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김 전 기획관의 진술만 무너뜨리면 뇌물죄 입증이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삼성이 돈 주면서 계좌 이체한 것도 아닐 거 아니에요. 예, 돈은 준 흔적 안 남기잖아요. 안 남기죠. 그래서 이 전 대통령 측이 김 전 기획관이 치매로 기억이 오락가락하고 있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김백준 한 명만 무너뜨리면 나 몰라 라고 해도 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김석환 변호사는 어차피 미국 사람. 예. 못 불러. 이거 알고. 그렇죠. 김백준 기획관이 치매다. 이렇게 몰아가기 시작하면 저 사람 말 신뢰성 없어. 신빙성 떨어져. 그거 하나만 무너뜨리면 지금 뇌물죄 입증이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군요. 마지막 행간은요. 마지막 세 번째 행간은 삼성 뇌물이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진다입니다. 이거는 누구의 입장입니까? 그러니까 검찰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검찰. 건데요. 지금 삼성 뇌물 입증 그냥 삼성 뇌물 하나 입증 하나만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삼성 뇌물에 예.
여러 가지가 다 얽혀 있어요. 그런가요? 왜냐하면은 현직 대통령이 뭐가 아쉬워서 일개 회사에 소송비를 대납해달라고 삼성한테 뇌물 달라고 했겠어요. 그 회사가 자기 거니까 그러지 않았겠어요. 다스. 아무리 이상원 회장 형 거라 하더라도 삼성한테 뇌물까지 달라고 하면서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소송비 대납하라고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다스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소유라고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을까? 이것도 사실은 의문이에요. 많은 진술이 있고 그렇긴 하지만 주식 명부상 이 전 대통령 이름은 없잖아요. 아주 결정적인 것들은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 사실 아직 좀 미지수인 상황에서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삼성 뇌물 하나 입증을 하면은 다스, BBK 그리고 이건희 회장 사면 문제까지 다 한꺼번에 쭈르륵 연결된다는 고리로 거예요. 연결이 돼 있는 거군요. 네. 그래서 어제 자수서가 중요했던 거군요. 맞습니다. 여기까지 김성환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삼성이 이건희 회장의 사면을 기대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다스 소송 비용을 냈다 이런 진술이 나왔습니다. 먼저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의혹 어떤 건지 간단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사실 검찰에서는 삼성에서 이제 뇌물을 제공한 그런 혐의를 갖다가 계속 이제 집중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내에서 어떤 소송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다스라는 그 회사의 미국에서의 법률적인 소송에 대한 비용이 이게 뭐 적은 돈이 아니라 몇백만 불의 어떤 비용이 드는 그런 어떤 소송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삼성에서는 자신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법률적인 자문을 하는 그런 자문료 형식으로 미국에 있는 법률 사무소에 이제 제공을 함으로써 결국은 이제 우회적으로 간접적으로 그 다스 회사의 소송을 도와주면서 결국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도와준 게 아니냐.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제 삼성이 아무런 대가 없이 이제 그런 걸 한 게 아니라. 결국 이건희 그 회장님의 어떤 사면 이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고 그런 어떤 도움을 준 게 아니냐 이런 혐의를 가지고 현재 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미국에서의 다스 소송비를 삼성이 대납해 주면은 이건희 회장의 사면을 기대할 수 있지 않겠느냐 했다는 이제 자수서가 이제 공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학수 전 삼성전자 그 부회장이 이제 검찰에 가면은 먼저 이렇게 뭐 조서를 받기 전에 본인이 쓰게 해요. 그럼 뭐 자수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밝힌 내용이 이제 그 재판에서 어제 현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얘기를 들은 거는 아니고 에이킹 검프의 이 그 다스의 미국 내 소송을 대리했던 김모 변호사가 찾아와서 지금 내가 소송을 해야 되는데 다스 미국 소송을 해야 되는데 이게 뭐 정부 돈으로 할 수도 없는 거 그런 불법이고 청와대 돈을 쓸 수도 없고 삼성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학수 전 부회장이 이건희 회장에게 이런 사실을 얘기를 했고 보고를 했고 그랬더니 이건희 회장이 청와대에서 요구하는 거면 들어줘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대납을 했는데 대납을 하면서 기대한 게 있었다는 거죠. 이건희 회장의 사면하는 분위기가 청와대에서 전달될 수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사면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 이거는 이제 검찰이 기소한 내용의 그 수뢰죄이기 때문에 그러려면 그 대가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이건희 회장의 사면이 대가였다라고 하는 거에 이학수 전 부회장이 부합하는 그런 진술을 해준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들은 거는 아니고 그 김모 변호사가 와서 요구했고 받아들여졌다. 이런 뜻이고요. 실제로 이후에 이건희 회장이 사면이 됐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명박 그 전 대통령 측에서는 당시 이제 평창 올림픽 그 유치를 위해서 IOC 위원이었던 이건희 회장의 힘이 필요했다. 그리고 경제 당시 또 외환 위기도 있었기 때문에 여론에서도 좀 기업 총수의 사면에 대해서 호의적인 것도 있었고 그런 여러 가지 뜻 때문에 사면을 한 것이지 이 대가는 아니다라고 하는데 그건 이제 재판부의 판단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조금 부연을 하면은 김백준 비서관이 이제 얘기를 하기를 그 김모 변호사, 미국 내 소송을 도왔던 김모 변호사가 청와대에 와서 이명박 대통령과 대담을 했고
그때 이런 사실을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죠. 삼성이 예, 도와주기로 했다. 예. 그랬더니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표정이 밝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명박 대통령 측에서는 그런 얘기는 없었다라고 이제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이명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은 지금 이 뇌물 또 대가 관계에 대해서 이제 강력히 부인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소송은 무료 변론이었다라는 것이 이제 일관된 주장 아닙니까? 네, 예, 그렇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주장은 그 당시에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예. 무료 변론을 제의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왜 무료 변론을 갖다가 하고 그렇게 했냐 하면 결국 이제 나중에 예. 어떤 사업상의 어떤 도움을 받는 이런 걸 갖다 이야기했다 이거죠. 그래서 예. 이제 대통령이 삼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우리 국내 이제 대기업 이런 쪽에서 하고 있는 그런 어떤 법률 관련된 업무들 다른 일거리를 그러니까 변호사 수임을 이제 좀, 받을 수 있게 할 수 해줄 있도록 것이다. 조금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이런 걸 갖다가 기대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구체적인 사안이 아니라 막연히 미래에 뭔가 이제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어떤 막연한 기대 하에서 이제 무료 변론을 갖다가 자발적으로 했다. 이게 이제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의 그 변호인단의 주장인 겁니다. 네. 이 이학수 전 부회장의 진술은 검찰 입장에서는 뇌물 혐의를 입증하는 좀 유리한 증거가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재판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암묵적인 대가 관계가 되는 거죠. 이쪽에서는 그 돈을 요구했고 대납을 요구했고 이쪽에서는 하면은 이런 이제 그 사면의 가능성이 높아지겠구나라는 게 이게 이제 서로 명시적으로 서로 얘기가 주고받아지지 않았다는 거는 지금 드러난 거고요. 예, 이거는 예. 이제 재판부의 판단이 되고요. 그런데 판단 몫인데 좀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지금 불리한 좀 진술이 나온 거죠. 예, 이거는. 그런데 이제 그 이건희 회장의 그 사면은 당시 분위기도 있고 해서 이것은 좀 이게 똑 떨어지는 대가 관계라고 하기에는 당시 상황에서는 좀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유리한 면도 있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당시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가 굉장히 목을 매던 네. 때였어요. 그때가. 그리고 IOC 위원으로서의 역할이 중요한 때였고 그리고 실제 사면 이후에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거든요. 네. 삼성이나 이건희 네. 회장 측이. 그런 면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재판부의 몫입니다만은 좀 뭐라고 딱 말하기가 똑부러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김석환 변호사가 이학수 부회장을 찾아갔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이 김석환 변호사가 그러면 MB 측, 그 청와대 쪽으로부터 어떤 이 청탁을 받은 내용이 있느냐, 이 부분도 따져봐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청와대에서 한번 가봐라, 가서 네. 좀 그 대신 내라고 해봐라, 이런 지시가 있었는지는 지금 드러난 게 없어요. 예. 그냥 그러면은 김석환 변호사, 미국에서 소송을 대리했던 그 변호사가 혼자 판단으로 가서 이것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가서 혼자 판단으로 요구를 했는지 아닌지 그거는 지금 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 근데 이제 그게 김백준 비서관의 얘기를 보면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다는 거거든요. 김 변호사가. 그런 거 봐서는 예. 좀 교감이 있었다고 봐야 교감이 있었을 되는 것으로 거 본다. 아니냐. 예.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그런 얘기 없었다 그 자리에서. 예. 다만 제가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 다만 이거 은혜 잊지 말고 예. 나중에 우리나라 대기업 2군데를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서 좀 제가 좀 소송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건데 그거는 예. 아니 근데 그러면은 말이죠. 그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그러면은 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김석환 변호사가 그러니까 이학수 부회장을 찾아가서 한 얘기는 우리랑은 상관없는 얘기다. 김석환 변호사 혼자서 자의적으로 가서 그렇게 행한 거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제 그 연결고리가 그런데 지금 그 말씀드린 김백준 그 분이 말한 거에 네. 김석환 변호사랑 이명박 전 대통령이랑 한 자리에서 이 얘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 삼성이 대신 내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표정이 밝아졌다. 아주 좀 구체적인 좀 진술이 있어요. 그래서 좀 결론적으로는 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군 기무사 독립수사단 문제 그리고 삼성의 대납 의혹까지 알아봤습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그리고 이수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